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주식 강의실을 운영하고 있는 핑크캣입니다. 이번 주 강의는 파동 기준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 기준선이란 파동이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내는 고가 또는 저가를 수평으로 연결하는 선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좌측에 이와 같이 고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지점에서 고점을 또 하나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위에 만들어진 고점과 2차로 만들어진 이 고점의 위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차로 만들어진 고점은 직전 고점이고 2차로 만들어진 고점은 현 고점입니다. 이와 같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상방의 힘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만들어지는 고점들도 윗고점들을 상향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쪽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체 진행을 여기서 맨 처음 만들어진 고점부터 여기 고점까지 하락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파동 수평 기준선을 긋는 이유는 지금 현재 진행을 역전시킬 수 있는지를 역전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됩니다. 자, 불필요한 선을 몇 개 지우고요. 수평 기준선만 남겨놨습니다. 그 다음 진행은 방향으로 하락이 보이기 때문에 또다시 추가로 수평 기준선을 그려나가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려지고요. 여기 자잘한 건 통과하고요. 여기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려집니다. 하락하는 동안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하는 동안에는 이런 수평 기준선이 그려집니다. 이 과정에서도 보면 자잘한 고점들이 윗선 수평 기준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하방으로 내려갑니다. 자, 다음엔 고점도 만들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고요. 여기서 또 고점이 하나 나오네요. 이거 역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상방으로 돌파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색깔을 핑크색 정도로 하고요. 여기 고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상방 돌파하는 지점까지 수익을 내는 구간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고점들을 그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트를 깨끗이 지우고요. 우리가 수평 고점만 따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수평 고점이라고 했고요. 여기도 수평 고점입니다. 아래쪽에는 더 이상 상방으로 돌파하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통과하고요. 여기 그렸었고요. 여기 그렸었고요. 여기 이렇게 아래쪽에는 3개의 선을 그렸었습니다. 자, 여기에 추세선을 그려 볼 텐데요. 추세선 그리는 걸 복습할 겸 빠르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첫 고점과 두 번째 고점을 연결해서 최단기 추세선을 그리고요. 다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이와 같이 상승 추세선을 그리고요. 하방으로 내려가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요. 상방과 상방을 연결하는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것이 최단기 추세선이고요. 여기 내려갔다 올라오는 첫 번째 고점, 여기가 큰 고점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큰 고점, 두 번째 큰 고점을 이어서 이렇게 연장시켜서 우리는 추세대를 만듭니다. 평행해서 하나 더 만들고요. 자, 이 방식으로 추세 강의에서 한번 추세 그리는 걸 배웠어요. 여기서 이탈에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크게 이만큼 잡아서 다시 추세대를 그릴 수 있고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추세대 그리는 방법이었어요. 빠르게 복습해 봤습니다. 추세대는 1번 고점, 2번 저점, 3번 고점, 이렇게 삼각 꼭지점을 빨리 찾아서 그 선들을 이어주는 방식으로 빨리빨리 찾아냅니다. 이건 실전에서도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꼭지점을 빠르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4번, 5번,
6번이 또 하나의 꼭지점이죠. 4번, 5번, 6번.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 이렇게 삼각 꼭지점을 빨리빨리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설명 부분은 다시 지우고요. 추세대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진다 그랬고, 첫 시작 저점부터 평행선을 그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점에서부터 두 번째 고점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추세대를 그립니다. 고점 기준선과 추세대를 이용해서 주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가는 추세대 안에서 이렇게 등락을 한다고 그랬고요. 이 등락을 이용해서 수익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돌파했고요. 돌파한 이후에 추가 수익을 주고 약간의 행보를 거쳐서 또다시 추가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어느 부분에서 진입을 하고 어느 부분에서 청산을 하는지 결정하려면 이 부분 두 번째 고점에서 추세대 상단이 만들어졌고요. 추세대 상단이 만들어졌고 하락을 시작합니다. 자, 이때 미리 베팅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반전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추세대 하단을 맞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수익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추세 상단선을 맞고 내려오고 있으므로 이건 역시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돌파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청산을 한 후에 다시 재진입을 해서 이것을 수익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는 뭐 수익을 만들기 어렵겠죠.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 추세대를 이탈하지 않고 밑으로 급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쭉 따라가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산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청산을, 자, 파란 선은 다시 지우고요. 청산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추세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청산은 당연히 이렇게 반전해서 올라갈 때 청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갔다 떨어질 때. 여기서 미리 청산할 수도 있었겠죠. 여기서 청산하던, 다음에서 청산하던. 여기는 청산 지점이 됩니다. 추세선에 맞고 반전하는 과정에서 청산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멈추지 않고 상승이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와 마찬가지로 홀딩 또는 팔고 재진입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추가하고, 그럼 어디서 팔 수 있느냐? 자, 여기는 새로운 추세대가 만들어진 구역이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1번, 2번, 3번 꼭지점이 있었죠. 1번, 2번, 3번의 꼭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꼭지점이 완성되기 이전의 구간, 여기, 이게 아니고요. 이것과 이것은 사실 수익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지만 직전에 만들어진 추세선에서 하방으로 내려올 때 여기까지는 수익을 만들어졌고, 돌파하는 과정에서 돌파하고서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팔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번 저점에서 이렇게 꺾여져 올라가는 걸 보고 추세대가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이쯤 어디에서 팔 수 있습니다. 또는 좀 지워보고요. 몇 개를 지우겠습니다. 또는 이 과정에서 홀딩하고 있다가 이 과정에서 청산이 안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고점 수평 저항선이 나옵니다.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면 여기가 청산점이 되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반전하는 과정에서 청산이 안 이루어지고 이 올라가는 반등선이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 하방 추세선을 크로스하는 이 지점이 청산점이 됩니다. 그 이전에 청산을 했으면 더욱 좋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거는 눈으로 지켜볼 수 있는 것이니까 청산하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늦어도 이 하단 추세대 하단선을 크로스해서 올라가기 전에는 이 내려오는 하락폭을 청산해야 됩니다. 다음 진행을 살펴보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세대가 완성이 돼서 하방 추세대를 그릴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진입했다 그러면 이 선
추세대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는 동안에 고점이 윗고점보다 상당히 낮은 부분에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계속 수익을 만들어가는 구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청산을 해야 되는데 청산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디서 청산이 됩니까? 추세대를 벗어나는 선, 상단 저항선을 벗어나는 선, 여기 몇 군데에서 지금 청산을 할 수 있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진입과 청산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고점선과 추세선이 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되는지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앞에서는 고점을 이용해 봐야 하는데요. 이번엔 저점을 이용해서 한번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일단은 저점이 눈에 띄게 보이는 저점을 이용해서 수평 기준선을 그어 보았습니다. 주가가 이와 같이 하락하는 과정,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저점 기준선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이럴 때 저점 기준선은 이렇게 돌파해서 나갑니다. 이렇게 돌파해서 나가고 상방 돌파, 앞에는 하락 돌파, 위는 상방 돌파, 하방 돌파, 하방 돌파, 반전, 이렇게 그려지죠. 결과 그림을 보고 있어서 아주 쉽게 표현되지만 일단은 하방이기 때문에 하방으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방 베팅에서 반전할 때 청산해 주고요. 이때까지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죠. 하방에 베팅을 했더라도 여기에서는 청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또 하방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재진입 시점이 되고요. 돌파했으니 홀딩하고요. 반전했으니 청산하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 반전한 지점에서 청산을 하지 못하고 더 추가로 내려가길 기대하면서 본다면 여기 고점선에 고점 기준선을 하나 더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선을 오버하지 못하면, 상방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계속 지속적인 홀딩이죠. 조금 더 큰 수익을 바라고 현재 홀딩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락 돌파가 또 이루어진 다음은 홀딩에 대한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또 반전이 생기고 여기 또 이렇게 고점이 있는데 이 고점이 이 고점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 홀딩하죠. 또 홀딩하고 돌파하는 걸 보면서 반전하고 근데 여기서 고점을 만들어서 하락이라도 그렇죠. 여기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이렇게 여기 이 선 전체가, 이 하락선 전체가 어떤 상방 지지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청산하지 못했다면 이 선 어디에선가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곧 지금 저점선을 그려가면서 설명하고 있지만 설명 중간에 고점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점선 하나, 저점선 하나 어떤 기준을 잡고 보는 것이 아니고 주가가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저점을 그려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고점을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고점 저점이 만들어지는 수평 기준선의 위치도 이것 또한 고정되어 있는 법칙은 없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에 따라서 그때그때 활용도 있게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전부 지워보고요. 의미 있게 보이는 고점선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점 저항선이 보이죠? 이거는 이후에 크게 사용될 수 있는 고점 저항선입니다. 깊이 있게 떨어지는 저점선, 그리고 또다시 모여있는 이런 저점선, 그 위를 지나가는 고점선, 그리고 항상 늦게 나오는, 최후에 나오는 저점선, 이런 것들 흔들리고 있을 때에는 그냥 어느 일정한 선을 하나만 그어도 이 선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고점선을 기준으로 상방으로 치지 못한다 그러면 직전 고점과 이 고점을 잇는 하락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이 저점선을 그려놓은 것은 여기서 반등할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 노림수를 볼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돌파한다 그러면 하락할 때 진입했으므로 추가 수익을 이렇게 노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의 저점을 만들어서는 고점, 그 후에 만들어진 고점선과 평행을 두고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고점선과 저점선 사이를 있다. 그러면
홀딩할 수도 있고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하락을 원하고 추가 하락을 원해서 홀딩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상방으로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이때 청산해 주고요. 계속 어떻게 이 선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든 하방으로 돌파해서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 홀딩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바람대로 돌파해서 내려갔고요. 돌파해서 내려가서 쭉쭉쭉 여기 고점이 하나 있지만 윗고점보다 낮은 데 있기 때문에 홀딩할 수 있는 이렇게 반전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홀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서 내려와서 이것이 실제 이쯤 내려왔을 때 이것이 실제 최저 바닥인가 바닥 중에 바닥인가 라고 의심이 드는다고 한다면 또 홀딩할 텐데 홀딩을 해서 이 선이 나온다는데 이 선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었을 때 가격이 이 안에서 이렇게 놀아버린다면 이것은 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죽이는 거죠. 자, 이제 모두 지우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위해서 캔들을 지우고요. 차트 우측 부분을 바짝 당기면 화이트보드로 바뀝니다. 자, 화이트보드 가운데 기준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준선일 수도 있고요. 추세선일 수도 있고 파동선일 수도 있고 어떠한 선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기준선이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선을 다 아우러서 같은 법칙이 적용되므로 이것만큼은 꼭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어떤 기준선이 하나 있을 때 그 기준선 가까이 가격이 다가왔다가 반등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기준선으로 갔다가 발락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마지막 경우는 돌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방에서 상방으로 이렇게 돌파하는 것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반전하느냐 돌파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 강의 전반에 반전이라는 표현과 돌파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네, 무심코 들으실까봐 제가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싹 다 지우고요. 싹 다 지우고 아까처럼 차트를 파동선만 남긴 차트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이 반전과 돌파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이것을 한번 기준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 고점에서 기준선을 그릴 수 있다 그랬죠. 고점에서 기준선을 그렸을 때 색깔을 바꾸어서 여기는 좀 닿진 못했지만 여기쯤에 반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전이죠. 이렇게 반전입니다. 이거는 반전. 이 반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색깔을 다시 또 바꿀게요. 이 반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더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돌파처럼 느껴집니다. 이거는 실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실수로서 기준선에 부딪혀서 반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상방으로 더 갈 것이라고 배팅을 합니다. 이게 분석이 잘못되거나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는 힘이 조금 더 전진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반전이 일어나는 순간 이 돌파라는 것은 정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점에서 이렇게 기준 수평선을 하나 그었는데 색깔을 바꾸어서 돌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뻔히 보이고 있는 돌파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반전할 거라고 기대하고 전 저점에서 이쯤 어디 가격에다가 받쳐놓고 올라가기를만 기다립니다. 이거는 진입하자마자 이 돌파로 인해서 진입과 동시에 손실이 발생하고요. 이쪽 아래쪽에서도 반전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 어디선가 정리를 안 하고 여기까지 기다림으로 인해서 이만큼의 손실을 냅니다. 기준선을
엄한 선에 아무데도 아닌 곳에다 이렇게 하나 그었더라도, 이렇게 하나 그었더라도 돌파가 일어나는지 반전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도 크게 반전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도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전들을 어떠한 기준선에도 상관없이 이렇게 발생되는 이 지점에 대한 신뢰는 강하게 갖고 가야 됩니다. 파동이라면 이 파동이 꺾이는 지점이 신뢰하는 지점이 되고요. 그래서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를 그릴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돌파해서 나가는 지점이 이렇게 돌파해서 크게 벗어나는 점, 상당히 많이 벗어나가죠. 이렇게 딴 거 앞전에 비해서 많이 빠져요. 그럼 여기가 새로운 추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전과 돌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신뢰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후에 이쪽 우측으로는 안 보이죠. 지금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안 만들어진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신뢰를 바탕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가는 어디로 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갖고 기준을 하느냐,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도 이 추세선을 하나 그리던 아니면 이런 단기 고점 기준선을 그리던 이 그리는 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앞에 아직 나오지 않은 이 앞에 것을 예측하게 합니다. 이쯤에서 반전이 추세선을 맞고 반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돌파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 저점에서 나오는 이 돌파선을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고 계속 홀딩해 가서 손실을 키우게 되는 이런 결과점을 낳게 됩니다. 또는 이쯤 어디에서 이 돌파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쯤 어디에서 가격을 받쳐갖고 또 이만큼의 손실이 또 발생합니다. 반전과 돌파는 있는 그대로 읽어줘야 되고 강하게 신뢰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만큼 여기서 딱 반전해줬으면 좋은데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요거 범위를 이 이격을 계산하는 것은 시장이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이런 정도까지는 다 포함시켜서 반전이라고 읽어줘야 되고, 아주 짧게 터치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큰 돌파라고 오해하는 법만 아니면 됩니다. 만약 하방으로 기준선에 다가오는 가격이 이런 식으로 돌파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돌파로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큰 그림의 상승이다라고 아주 확정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이게 기준선에 맞고 다시 내려가는 한이 있어도 이 내려가는 값을 인정하기 싫어집니다. 이 값에서 정리하거나 아니면 더 낮은 금액에서 정리하게 됩니다. 돌파는 돌파대로 인정해주고 반전은 반전대로 인정해주는 습관이 있어야만 이 차트가 이렇게 간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오늘은 파동의 고저 수평 기준선을 이용하여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추세선을 넣어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대입해보고 반전과 돌파에 대한 개념까지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반전과 돌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많은 학습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수평 기준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 아래에 있는 고양이를 클릭하셔서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